그냥 지분금융, 부채금융 뜻을 물어보잖아요. 우리 부동산 정책론에서 이런 거 배웠죠? 정책론에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 정책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직접 개입, 간접 개입, 토지용 규제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직접 개입 뜻, 간접 개입 뜻을 물어본 게 아니라 직접 개입에는 뭐뭐가 있고 간접 개입에는 뭐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분금융이라는 게 있고 부채금융이라는 게 있고 메자닌 금융이라는 게 있는데 지분금융과 부채금융과 메자닌 금융의 뜻을 물어보지 않는다고. 그럼 뭘 물어보냐? 어떤 것들이 지분금융입니까? 어떤 것들이 부채금융입니까? 결국은 암기사항이 되는 거라고. 그럼 지분금융에 해당되는 것들 엄청나게 많고 부채금융에 해당되는 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 이거 다 어떻게 외웁니까? 다 외울 수가 없죠.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지분금융에 해당되는 거 이 6가지 좀 알고 가자고요. 그럼 이 6가지가 아니면 부채금융으로 밀어붙여도 된다는 거지. 의미하셨죠? 이렇게. 그럼 제가 지분금융과 부채금융과 메자닌 금융의 뜻을 설명해 볼게요. 그 뜻을 모르도 상관없습니다. 이 금융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자금이 융통이란 말이에요. 그럼 A라는 회사가 있어요. A라는 회사가 돈이 필요합니다. 그 돈이 필요한데 자금이 돈이잖아요.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돈을 만드는 방법이 자금 조달 방법이라고 한다고. 이 지분이란 말은 내 돈이란 소리입니까? 남의 돈이란 소리입니까? 내 돈이란 소리잖아요. 부채는 다른 사람 돈이란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분금융은 내 돈 쓰면 지분금융이야. 부채금융은 내 돈 아니고 다른 사람 돈을 쓰면 부채금융이라고 그래. 자, 제가 지금 통장에 돈이 없습니다. 통장에 돈이 없어서 부동산을 팔 겁니다. 부동산을. 그러니까 10억짜리 부동산이 있어요. 이 부동산을 팔아서 돈을 썼습니다. 팔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팔아서 돈을 썼습니다. 이거는 내 돈 쓴 겁니까? 남의 돈 쓴 겁니까? 내 돈 쓴 거잖아요. 내 돈. 내 부동산 팔았으니까. 그러니까 돈을 조달했습니다. 그게 금융이야. 그럼 내가 돈 필요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팔았다. 10억짜리 부동산을. 그래서 10억을 썼다. 그게 지분금융이라고. 좋겠죠? 10억 쓰고 있으면? 그렇지? 여러분들 뭐라 그런다 저한테. 오빵 이렇게 하겠지. 그렇지? 오빠 나 가방 사주면 안 돼?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겠지. 이렇게. 가방 자주 사줬죠 제가? 지난주도 가방을 이야기 안 했나요? 기억이 없습니까? 그렇지? 근데 내가 돈이 필요하니까 부동산을 팔라고 하는데 안 팔려. 왜? 부동산은 황금성이 낮기 때문에. 부동산이 황금성이 낮다를 무슨 위험이라고 그래요? 투자론에서? 유동성임이라고. 유동성이면? 선생님 나 처음 듣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 금융적 위험, 유동성 위험, 사업상 위험 이런 거 다 배웠다고. 근데 기억이 없죠? 왜? 민법을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민법을 열심히 해서 기억이 없으면 좋을 건데 근데 공법을 열심히 해서 기억이 없다. 그러면 곤란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민법을 열심히 하시라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부동산을 하나 처분해서 돈을 쓰려는데 부동산이 황금성이 낮기 때문에 안 팔려. 그러니까 이걸 은행에다 담보로 제공해. 10억짜리 부동산을 은행에다 담보로 제공했는데 은행에서 나에게 7억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7억을 제가 썼습니다. 이거는 지분금융입니까? 부채금융입니까? 지야 부야? 지분?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잖아. 은행에서 돈 빌렸다. 그럼 지분금융, 부채금융. 그러니까 똑같은 부동산을 이용했잖아요. 부동산을 팔았다. 그래서 돈 썼다. 지분. 내 돈 쓰는 거니까. 근데 부동산을 팔지 않고 은행에다 담보를 제공하고 돈 빌렸다. 그건 부채금융. 의미하셨죠? 그게 지분과 부채의 뜻이라고 이게. 자, 그럼 선생님 메자님은 뭔데요? 기다려. 메자님 좀 기다리라고. 메자님은. 그러면 A라는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돈을 필요한다. 돈을 빌려야 되겠다. 그러면 자기 지분을 팔아볼 수 있어. 지분. 자기 지분. 그럼 지분 팔았다. 그럼 지분금융이야. 지분금융. 근데 지분 파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주식 발행하는 거야. 주식 발행. A라는 회사가 주식 발행했다. 그럼 자기 지분 판 거라고. 그럼 주식을 발행해서 돈 빌려 썼다. 주식 발행해서 자금 조달했다. 이게 지분금융이라고. 자, 그런데 A라는 회사가 돈 자금 조달할 때 주식 발행이 아니라 A라는 회사가 채권 발행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걸 회사채라고 합니다. 회사채. 은행이 채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은행채. 그럼 국가도 채권 발행할 수 있죠? 국채. 지방자치단체는 발행할 채권은 공채. 그럼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채권. 그 삼성전자가 돈이 없을 수는 없지만 삼성전자가 돈이 없으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고. 삼성전자는 회사가 채권 발행했죠? 그럼 회사채. 제가 여러분에게 돈 빌려갈 수 있다고요. 그럼 돈 빌려갈 때 여러분이 뭐 한 장 써주십시오 그런다고. 그러니까 차용증 써주는 거야. 그것이 채권 증서야. 채권 증서. 그러니까 국채라는 게 별거 없이 국채라는 것은 국가가 우리에게 돈을 빌려갔다는 증서라고. 그럼 회사가 돈이 필요할 때
증서를 써주고 돈을 빌려갈 수 있다고. 그게 회사채라고, 회사채. 그걸 채권 발행했다고, 채권. 그럼 채권 발행했습니다. 그러면 A라는 회사가 자기 돈 쓰는 겁니까? 남의 돈 쓰는 겁니까? 남의 돈 쓰는 거라고, 남의 돈. 이런 것들을 부채금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라는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크게 보면 자기 돈 쓰는 거, 지분금융, 남의 돈 쓰는 거, 부채금융인데 지분금융이 가장 대표적인 게 주식 발행하는 거, 부채금융이 가장 대표적인 게 채권 발행하는 거. 의미하셨죠? 그럼 이제 얼추 이해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분금융에 해당되는 것을 하나씩 해볼 건데 주식 발행했단 말 나오면 전부 다 지분금융이야. 주식 발행했단 말 나오면 여기 봐요. 주식 발행했습니다. 그러면 신주 발행했다. 신주, 새로운 주식 발행했다는 소리죠. 그러면 신주 발행했다, 주식 발행했다. 그것은 자기 지분을 판 거라고. 그래서 지분금융이야. 이 공모한 증자, 공모한 증자가 주식 발행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공모한 증자 주식 발행했습니다. 얘도 주식 발행했습니다. 신주 발행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지분금융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간접 펀드,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 신디케이트하고 조인트 벤처가 무슨 뜻입니까를 절대 내지 않아요. 그냥 신디케이트하고 조인트 벤처가 지분금융이다 이거냐 지분금융이 아니냐 이것만 물어보죠.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 때가 나중에 다 이야기할 겁니다. 이런 거라고. 지금은 할 필요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앞을 따서 외우는 거라고. 이게 다 전부 다. 부동산 투자회사는 오늘 배워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거든요. 주식을 발행했다. 그럼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지분금융인가 부채금융인가? 지분금융이나 주식 발행해서 지분금융. 그래서 지분금융에 해당되는 거 이 6가지만 좀 기억하시자고요. 그래서 앞머리 따서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신, 조, 공, 주. 신조라는 공주가 있었나 봐요. 어떤 나라에. 근데 간투. 그것은 다 의미가 안 되더라고, 간투는. 뭐 투간해도 안 되고 간투해도 안 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신조 공주가 간투했다는 하면 된다고. 자, 지분금융은요. 신조 공주 간투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러니까 이걸 이제 외웠습니다. 신조 공주 간투가 외웠어요. 근데 내가 다음 주에 신이 뭡니까? 그러면 잠깐만요. 신신 뭐 이런다고. 이거 앞머리 외우는 뒤가 연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 연결될 때 되면 이제 시험 보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앞머리 따서 외우면 돼. 나중에 다 이해되니까. 이렇게.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 공모한 증자, 주식 발행, 간접 펀드,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 등 이렇게 나와요. 등. 그러니까 이 6가지만 하시자고요. 그럼 이 6가지 아니면 전부 다 무슨 금융으로 가면 된다? 부채 금융으로 가면 된다. 저당 대출이 담보 대출 받은 겁니다. 아까 제가 은행에다가 부동산 담보로 해서 돈 빌리는 거. 이게 담보 대출, 저당 대출이죠. 그러니까 대출 받았다 나오면 전부 다 부채 금융입니다. 그러면 은행 가서 이제 카드기, 은행 가게 아니라 뭐 CD기 가서 자, 카드를 집어넣습니다. 카드를 집어넣고 자기 예금에서 돈 빌렸어요. 돈을 뺐습니다. 예금에서. 내 통장 잔고에서 돈을 뺐어요. 이렇게 되면 지분금융입니까? 부채금융입니까? 지분금융이죠. 근데 카드 집어넣고 현금 서비스 받았습니다. 이건 무슨 금융입니까? 그렇죠. 부채금융이죠. 그러면 된 거예요. 아, 그런 뜻이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뜻은 이해됐는데 이런 말들이 왜 이게 지분금융이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저당 대출은 담보 대출을 받았다. 은행에 대출 받은 거고. 회사채 발행. 아까 삼성전자가 회사채 발행한다고 수 있다고 했죠? 이 회사채 발행을 해자를 생략하고 사채 발행했다. 이렇게 한다고. 해자를 생략하고 사채 발행했다. 이 사채 발행했다. 사채. 사채 발행했습니다. 사채. 우리 시험에서 나오는 이 사채는 형님 식사하셨습니까? 그 사채가 아니라고. 이 사채. 우리가 아는 사채 있잖아요. 우리가 밖에서 아는 사채. 그 언니는 사채 썼대. 사채 써가지고 이자가 엄청나게 높대. 그 사채하고 여기서 말하는 사채가 다르다고. 언니가 사채 썼다 그 사채는 여기다 가방 이렇게 끼고 조그만 가방 끼고 바지 필라 바지 입고 머리에 기름기 바르고 살짝 목걸이가 아주 금색 목걸이가 보일라 말당 하고 이렇게 다니는 애들. 그 애들이 하는 게 사채야. 사채. 사채 이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채는 우리가 말하는 사채가 아니란 말이에요. 회사가 발행한 채권이라고. 회사가 발행한 채권. 그래서 회사채 발행인데 회사채라고 하면 좋을 텐데 회사를 생략하고 사채 발행했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사채 발행했다 나오면 이건 지분금융, 부채금융? 부채금융. 그러면 만약에 은행채가 나왔습니다. 시험에 은행채. 그 은행채가 나오면 지분금융입니까? 부채금융입니까? 부채금융. 은행채는 은행이 채권을 발행한 거라고. 이게 부채금융이야. 신탁증서금융. 신탁증서금융은 신탁증서를 은행에다 담보로 제공하고 돈 빌리는 겁니다. 이게 신탁증서금융이거든요. 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거 신탁회사가 있어요. 신탁회사가. 신탁회사인데, 갑이 부동산을
신탁에서 신탁합니다. 부동산. 자, 부동산을 갑이 토지를 신탁해서 신탁. 그러면 소유권 이전돼. 신탁하면 신탁의 소유권 이전되는데 신탁회사가 요 갑에게 신탁 증서를 주는 거야. 네가 신탁했다 이렇게. 그러면 요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 토지 10만 평을 신탁해서 신탁했습니다. 그럼 소유권은 신탁회사로 가거든요. 그러면 신탁회사가 갑에게 뭘 줘야 되잖아요. 신탁했다는 증서. 요 신탁 증서를 주는 거야. 그럼 요 신탁 증서를 보면 그러면 부동산 토지 10만 평 신탁했습니다. 이게 신탁 증서야. 그럼 요 신탁 증서가 갑이 이 토지 소유권의 실질적인 주인이다. 이거 뜻하는 증서라고. 그럼 신탁 증서가 결국은 부동산 토지 등기 권리증이나 똑같게 되는 거야. 그럼 토지를 은행에다 담보로 제공해서 돈 빌릴 수 있죠. 요 갑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10만 평의 토지를 은행에다 담보 제공하고 돈 빌릴 수 있죠. 그게 담보대출이야. 그렇죠? 근데 갑이 신탁회사에 토지 소유권 넘기고 신탁증서 받았습니다. 이 신탁증서가 토지하고 똑같다고. 그럼 이 신탁증서를 은행에다 담보 제공하고 돈 빌릴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러니까 갑이 이 토지를 국민은행에다가 담보 제공하고 돈 빌릴 수도 있고 토지를 담보 제공이 아니라 신탁증서를 담보로 제공하는 거야. 그럼 국민은행이 제가 이거 신탁증서 가져가니까 어서 오십시오. 땅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안쪽으로 들어오시죠. 이렇게 한다고요. VIP 대접을 한다고 이렇게 정의떼기 하나 가지고 이게 신탁증서가 땅이 있다는 뜻이야. 그럼 이걸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소리야. 그걸 신탁증서금융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신탁증서금융은 신탁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결국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 빌렸다는 소리예요. 이게 담보대출하고 똑같은 거라고. 그럼 신탁증서금융은 지분금융, 부채금융, 부채금융입니다. 주택상한사채. 주택상한사채는 아마 공법선생님한테 들을 겁니다. 어쩌면 들었을지도 몰라요. 공법선생님한테 들을 건데 주택건설업자가 돈이 없는 거야. A라는 회사가 주택건설업자인데 돈이 없습니다. 그럼 이 회사니까 이 회사는 사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는데 주택상한사채는 나중에 주택으로 갚아주는 사태야. 그 A회사가 주택상한사채를 발행했는데 만약에 1억 이렇게 발행했겠죠? 그럼 제가 2억을 샀습니다. A라는 회사가 발행한 주택상한사채 2억을 샀어요. 그럼 만기가 2년이다. 만기 2년. 그럼 만기가 2년이면 이 2년은 이 주택개발회사 A회사가 이 주택을 건설했을 때 완공 시점이 2년인 거야. 그럼 2년 후에 주택이 다 완공됐겠죠? 그럼 제가 이걸 가지고 가는 거야. A회사에게. 줘주는 거야. 그러면 주택으로 줘건다고. 주택으로. 그러면 이제 이 회사가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주택으로 주는 거지. 일반적인 사채는 만기가 되면 돈으로 주는 거야. 현금으로. 근데 얘는 나중에 주택으로 주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한 사채라고. 이때 주택상한사채야. 그럼 주택상한사채는 뭐든 간에 이거는 주택개발업자가 돈을 빌려간 거라고. 그럼 지분금융, 부채금융? 지분금융. 부채금융. 자, 그 다음에 자산담보부 기업어음 나왔습니다. 이 어음은 남의 돈 빌려간 거라고. 어음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음이 나오면 부채금융인데 자산담보부. 어떤 기업이 자산을 담보로 해서 어음을 발행했다는 소리야. 이걸 자산담보부 기업어음 그래요. 그다음에 강의노트는 이 말이 없는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말이 없는데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이제 작년에 이거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지분금융하고 부채금융 물어봤는데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할 때 담보 없이 돈 빌리는 거야. 담보 없이. 은행에서 돈 빌리는 것이다. 뭐 없이? 담보 없이. 은행에서 돈 빌렸다잖아요. 그러면 지분금융, 부채금융? 부채금융.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강의노트 없어요. 근데 이건 담보 없이 돈 빌리는 겁니다. 돈 빌렸으니까 지분이니까 부채일까? 부채금융. 그 다음에 여기 ABS, MBS, MBB 등 이거는 좀 있으면 이게 왜 부채금융인가를 알게 돼요. 어차피 이거 다 돈 빌리는 거거든요. 자, 지분금융, 부채금융 이제 뜻을 설명했고 어떤 것들이 지분금융인가 부채금융인가 종류까지 봤습니다. 근데 부채금융에 있는 것을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뭘 외워야 돼요? 지분금융에 해당되는 거. 지분금융에 해당되는 거 6가지. 앞말에 따라서 신조, 공주, 간투. 신은 신디케이트, 조는 조인트벤처, 공은 공모위한 증자, 주는 주식발행, 간은 간접펀드, 투는 부동산 투자회사. 부동산 투자회사 영어로 리츠거든요. 리츠. 그 리츠라고 나올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부채금융은 저당 대출 받는 거. 은행에서 돈 빌렸다. 그럼 무조건 뭐가 된다? 부채금융이 된다. 저당 대출, 담보 대출, 해사채 발행인데 해자 생략하고 사채 발행했다. 그러니까 사채 발행했다. 주택상한사채를 발행했다.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신탁증서금융, 신탁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 빌렸다. 그럼 여기 있는 것들
저당대출, 신탁증서금융 얘는 전부 다 대출 받은 거죠. 대출. 그다음에 회사채 발행, 주택상환사채 발행. 나중에 돈 갚아주기로 하고 남의 돈 빌린 거죠. 자산담보부 기업어음도 자산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렸다는 소리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담보 없이 돈 빌렸다는 소리고 그다음에 나머지 것들도 다 부채금융이다. 그럼 메자닌 금융 설명할게요. 메자닌 금융은 우리 시험에서 2번인가 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메자닌 금융은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 그게 메자닌 금융입니다. 메자닌이라는 뜻은 이게 이탈리아 말이라고 하는데 메자닌은 이런 뜻이래요. 1층하고 2층. 1층도 아니고 2층 아닌 그 중간에 있는 거. 그것을 메자닌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럼 지분도 아니고 부채도 아니다.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래서 메자닌 금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메자닌 금융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이 두 가지만 기억하는 거야. 신주 인수권부 사채, 전환사채. 그러면 신주 인수권부 사채하고 전환사채는 뒤에 사채, 여기 사채가 붙었습니다. 사채. 이것은 지분금융입니까? 부채금융입니까? 기본적으로. 이 이름만 보면 부채입니다. 부채. 부채인데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나중에 신주, 새로운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거는 사채인데 채권인데 나중에 주식으로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부채와 지분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야. 주식이면 뭐가 돼요? 지분이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주식을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부채금융인데 주식으로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지분하고 부채 가운데쯤에 있다 그래서 메자닌 금융. 전환사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채인데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이것을 메자닌 금융이라고 한다. 이렇게. 자, 이제 금융의 분류까지 이제 마무리됐어요.